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한밤중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울렁불렁했어요. 그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런데 햇살은 되게 좋았는데 날씨도 춥고 그냥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랬습니다. 4시 한 40분, 50분쯤에 카톡이 딱 오더니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막 뭔가 울컥 하더라고요. 시험이 수능 점수가 최저를 맞추는데 상당히 중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디 결과가 잘 나왔길 바라면서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은 볼 때마다 항상 한 문제 한 문제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우면 어떡하지?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했으면 어떡하지? 난감하면 어떡하지? 시간 조절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수능은 수능답게 나왔습니다. 시간 조절하는데 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상처럼 표 문제 2문제 나왔고요.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론 어렵고 물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수능에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돌연변이 문제는 없었다. 그게 총평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6월하고 9월 시험에서 평가오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연계 70% 정책에 따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풀었던 문제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조금 보면 문제지를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해설 강의할 때 해설 강의에서 다 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 문제지 갖고 있으니까 5번 문제는 사회조사과정 문제 꽤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로 이미 봤었고 그리고 10월 학력평가에서도 나왔었고 올해 여러 차례 이 문제 유형들을 봐왔다는 것 어김없이 이 문제 유형은 나올 것이다 라고 누구든 짐작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어려웠다면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것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봤던 학력평가나 평가원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론, 계층론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역시나 9월 모의평가 13번 문제 유형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7번 문제 여러분 카드 꺼내는 거 있죠? 그 문제 유형 완전히 새롭게 6월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6월에는 관점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17번 문제는 대중매체의 특징으로 나왔지만 문제 유형이 완전 똑같았다는 점. 네, 그래서 신유형도 6월, 9월에 보여주고 어려운 문제 형식도 6월, 9월에 보여준다. 따라서 6월, 9월 평가원 기출에 정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학생들이 두 번째, 표 문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요. 표 문제 역시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려운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단원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6월에 사회보장제도 파트에서 표 문제가 나왔었고요. 9월에는 역시나 빈곤이나 공공부조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섞어서 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수능에도 여러분 10번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표 분석 강의 등을 통해서 연습했다면 그리고 마음이 쫓기는 것이 없었다면 분명히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 문제 맨 끝에 계층표 분석 문제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다른 일반표가 어디서 나는지 정말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6월, 9월에서 표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계죠. 사실 문제를 풀면서 6월 문제나 9월 문제를 풀면서 이거 수능 특강 어디에서 봤는데? 이거 수능 완성 어디에서 봤는데? 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어디에서 봤다 안 봤다를 체감하거나 체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그만큼 면밀히 풀어서 이 평가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면 되는 것인데요. EBS의 홈페이지에서도 연계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연계표 하나하나 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총평이니까 사례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에 빠짐없이 항상 출제돼 왔었는데 단순한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보면
지금 하나에 어떤 사례가 나와 있고 여기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2가지씩 넣어서 찾는 조금은 복잡한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형태는 바로 정확히 이번 올해 왔던 수능 완성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진짜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가불병 3사람의 연구 내용에 따라서 자료 수집 방법이 2가지 혹은 3가지씩 들어가 있는 점. 네. 제가 말하는 건 이거 풀면서 와, 이거 수능 완성에서 봤는데? 라고 하는 걸 느껴라 또는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출문제 한 3년 정도 그리고 올해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올해 나왔던 학력평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아주 면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시간 관리하느라고 진짜 어려웠을 텐데 사회탐구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끝까지 하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부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길 바라고요. 해설 강의 들으면서 그렇지, 맞지,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런 호흡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